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폰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망치는 방법 13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흔히들 노후 준비를 망치는 주범으로 많은 사람들이 꼽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비죠. 특히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교육비만 줄인다 하더라도 노후 준비는 모두 100% 성공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비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관련돼서 학원의 교육을 한다면은요, 발레라든가 주산, 남산, 영어, 한자, 태권도, 피아노, 각종 보습 학원이라든가 방문 지도 학습, 어린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뭐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러한 교육비 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요. 당연히 유치원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각종 교구를 산다든가 교재 및 아니면 도서라든가 아니면 또 특별하게 또 과외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사립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서울에서 보통 한 사람의 자녀를 이렇게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이 100만 원도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은요 매월 200만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교육비 총 비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까지 25년간 매월 1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한다면요. 어떻습니까? 25년 동안에 엄청나죠. 12개월 곱해진다면 300개월 동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씩 300개월이니까 총 3억 원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은 총 6억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자녀가 2명이면 12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원금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줄이면서 투자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0세 부부가 사교육비 대신 투자해서 노후 생활비를 얻기 위해서 은퇴 자산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65세 시점, 그러니까 35년 뒤에 얼마의 은퇴 자산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시점에 9억 7천만 원 정도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노후 준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2명이라면 19억 원 이상을 모을 수 있고요. 매월 200만 원씩 들어간다면 19억 4천만 원, 자녀가 2명이라면 38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의 노후 준비 은퇴 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비만 들어가지 않아도 노후 준비는 웬만한 사람들은 정말로 속된 말로 떼어놓은 당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교육비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교육비 전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사교육비가 일부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자녀가 잘 된다면 노후 준비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요새는 자녀들한테 기대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자녀가 잘못되는 것보다는 잘 됐을 때 어느 정도 보탬이 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교육비를 왕창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사교육비도 마찬가지로 노후 준비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영번이 되겠죠. 하지만 다른 것들, 노후 준비를 망치는 다른 주범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러한 망치는 주범들을 가까이 하거나 가입하거나 하게 된다면은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준비를 망치는 주범 아까 0번째 했으니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ISA라고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든가 비과세 저축 종합저축이라든가 이것은 예전에 생계형 저축이 되겠습니다. 보험차익 비과세라고 해서 저축성 보험이라든가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경우 가입한다면 이것은 노후 준비를 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혜택은 미미하고요. 수익률이 너무나도 저조하고 각종 제어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뭐 5년, 3년 이상 유지하라, 10년 이상 유지하라,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사업비를 엄청나게 부과하는 등 엄청나게 수익률이 미미하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은요. 세금 우대 상품이 되겠습니다. 분리과세형 상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비과세 상품도 가입하면 노후 준비가 망하게 되는데 세금 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9.9% 내다 보니까 비과세는 0%인데요. 이것은 9.9% 냅니다. 15.4% 대비해서
별로 차이도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세금 모델을 들어간다면 노후 준비를 망치게 되겠죠. 혜택은 미미하고 수익률은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노후 준비를 망치는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세액공제 상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 펀드가 되겠습니다. 혜택도 미미하고 저조한 수익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습니까? 그 중도에 해지한다면 기타 소득세로 과세하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세금도 또 과세해야 됩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세액공제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얼마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상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 노후 준비를 망칠 수 있는 것은요, 각종 보장보험이 되겠습니다. 보장보험 굉장히 많거든요. 암이나 치아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이라든가 성인병 보장보험, 어린이 보장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수술 및 골프보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뭐 여기서 전부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보험금 그 발생, 보험 사고 발생 확률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당연히 보험금 수령 확률도 미미하겠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으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길어지니까 미래에 받게 되는 얼마 안 되는 2천만 원, 3천만 원 진단자금 이런 것들의 현재 가치는요, 물가상승률을 할인한다면 껌값도 안 되는 아주 저조한 보험금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현금으로 준비했다가 유사시를 대비하고요. 확률이 미미하니까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약간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현금으로 보장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노후를 망치는 상품은 장애보험이 되겠습니다. 장애보험이라고 해서요, 장애 일시금을 주는 장애 일시금하고 그 다음에 장애연금을 주게 되는데 보통 이런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뭐 1,000만 원씩 뭐 10번 준다면 1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연금으로 150만 원씩 줘봤자 어떻습니까? 100번을 줘도 10년을 주더라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면 얼마 되지 않겠죠. 하지만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수령 확률이 극히 미미한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의 현재 가치가 저조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돈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에 들어간다면 무료로 공짜로 최고의 장애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장애보험에 매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입한 거랑 동일한 효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노후 준비를 망칠 수 있는 상품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노후를 망치는 주보험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보험금 수령 확률이 극히 미미하죠. 30세에 가입했다. 죽을 확률 거의 없습니다. 70세, 80세, 90세에 조금씩 높아지는데 그때는 또 뭡니까? 보험금의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정액의 보험금의 현재 가치가 극히 저조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보다 20여 배 싼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일곱 번째는요, 펀드가 되겠습니다. 펀드는요, 세금을 떼거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과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내외 주식형 ETF가 바로 펀드랑 비슷하거든요. 이런 쪽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된다면 수수료도 저렴하고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굳이 펀드를 가입할 필요는 이제는 없는 것이죠. 여덟 번째, 노후를 망치는 상품, ELS나 기타 등등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품들의 특징은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농후한데 실제로 얻는 수익은 얼마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다 보면요, 건강보험료 떼고 못 떼다 보면은 현재 가치는 극히 미미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것이죠. 세후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납니다. 그리고요, 종합과세라도 당한다면 또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 가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노후 준비를 망칠 수 있는 상품은요, 예금 및 적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품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하고 세금이 과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가치에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세후 원리금의 현재 가치,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는요, 이런 상품은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매년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 번째, 노후를 망칠 수 있는 상품은요, 신용카드가 되겠습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신용카드 할부 구매 같은 경우는 19%라고 하는 엄청난 이자율을 부담해야 됩니다. 정말로 최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1번째 노후를 망칠 수 있는 상품은 주택연금이 당연히 되겠죠. 왜냐하면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이기 때문에요.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주택연금을 100세까지만 받는다면요. 받은 것은 뭐 정액 종신형일 때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는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 내외의 그 연 5% 내외의 복리가 있습니다. 월복리 이자. 이것을 감안했을 때는요. 10억 원을 36년 동안 받고 36년 동안에 20억 이상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두 배나 더 커지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연금액에 고정된 연금액 때문에 연금액도 형편없이 똥값에 불과한데 이자는 따따블로 내다 보니까 이런 연금을 가입한다면 노후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상품은요, 연금보험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이 노후준비의 대명사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확정연금 7.5% 연복리 유배당 상품일 때만 그렇고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저 공시율을 쓰거나 아니면 뭐 펀드형 상품이라든가 달러 아니면 확정금리 연금 모든 것들이 다 엄청난 사업비하고 보증비용 기타 비용 등을 떼다 보니까 수익률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0년 납 같은 경우에는 10년 돼야지 겨우 원금 나올까 말까 하고요. 그 공시율이 떨어진다면 더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변액연금도 투자 수익률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익률도 저조하지만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똥값이라는 거 아닙니까? 특히 확정금리 연금상 같은 경우는 그 미래에 확정된 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20년, 30년, 40년 뒤에 연금을 확정해 주니까 지금 200만 원이 아니라 40년 뒤에 2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똥값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0년 뒤부터 노후 생활 36년 동안 한다면은 점점 똥값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200만 원 받는 것이 정말로 만 원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가입하면 노후는 폭망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감퇴를 굉장히 걱정하는데요. 판단력 감퇴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력 감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 다음에 커다란 위험이 없습니다. 기억력 감퇴는요, 기억력 감퇴는 밥 먹을 때 반찬 하나 정도 모자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판단력 감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밥상을 걷어차거나 밥상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징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재산적 손실은 무지막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판단력을 현명하게 키울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는 항상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판단할 수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요. 사면초가에 빠지게 해서 연금보험이나 가입하게 하고 종신보험이나 가입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가입하게 해서 가입자의 희생으로 보험사나 금융사나 판매인들의 배만 불리게 만드는 형국으로 가입자들은요. 그저 희생만 강요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노후준비 자산관리를 망치게 하고 자신들의 판매 수수료 등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정말로 가입자를 위한 상품들은 없고 자기들을 위한 상품들만 팔게 되니까 정말로 못된 사람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아주 소중한 노후하고 자산관리를 망치고자 작정하고 이런 나쁜 상품들을 권유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니까 그런 상품들을 제공하는 사람들, 제시하는 사람들과는요, 정말로 상종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요, 항상 그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항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에서 무엇인가 팔지 않는 종합자산관리사라고 하는 현명한 멘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험 및 금융상품에 소속되지 않고 무엇인가 팔지 않으면서 독립된 종합자산관리를 지원해주는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멘토가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재산을 불리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노후 준비를 망치는 12가지, 0번째까지 합해서 1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만 조심해서 피한다면은요, 줄인다면 아예 없애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줄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정반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노후 생활이 기대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노후가 라비앙 로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잘해서 인생을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하려고 노력하지만요. 잘못된 것을 가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및 금융상품들처럼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들 가입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노후 준비는 물론이고 자산관리
모두 전반에 걸쳐서 폭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하시고, 무엇인가 팔지 않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판매인이 아닌 구매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항상 현명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